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 그 사람은 내 톡을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뭔 일 있나? 혹시 나한테 실망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웃긴 건요. SNS는 잘만 해요. 페이스북, 밴드, 댓글엔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한텐 없는 사람처럼 굴면서 세상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읽고도 답장이 없죠. 몇 시간 뒤에야 이응키읔. 그마저도 없는 날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에이, 나이 먹고 뭘 이런 걸로 상처야? 근데요, 여러분. 답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답장 하나에 담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과 왜 그런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되는지 심리학과 실제 사례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십. 그건 침묵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경숙 씨는 올해 64입니다. 몇 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친한 친구까진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말도 잘 통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찍고 마치 옛 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모임이 끝날 즈음 영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내자. 경수가. 옛 친구가 최고야.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날 정말 반가웠어. 영희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했네. 읽음 표시 바로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0분, 1시간, 하루, 이틀. 완전한 무응답. 처음엔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영희 씨가 또 다른 동창들과 만난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놨더랍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댓글엔 빠르게 반응도 잘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확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톡은 읽고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저렇게 잘 지내네. 경숙 씨는 조용히 카톡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날의 웃음도 추억도 함께 지웠습니다. 읽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 그건 바빠서가 아닙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침묵입니다. 넌 내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걸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선택적 무시라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관계를 선별하고 말을 아끼는 척하며 상대방을 혼자 기다리게 만드는 전략이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들이댄 걸까? 내가 괜히 먼저 연락했나? 이렇게요. 미국 심리학자 아이젠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나 무응답 상황은 뇌의 통증 영역을 자극한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읽고 무시당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거절당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침묵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무너지고 감정은 애매한 관계에 묶인 채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나쁜 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더는 그런 침묵 앞에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상한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을 때 그걸 가볍게 넘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늘 늦는 답장. 당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민정 씨는 63세입니다. 요즘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 중에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앉은 은숙 씨. 말도 잘 통하고 집도 근처고 수업 끝나고 같이 밥도 몇 번 먹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토요일 전시회 가볼 건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읽음은 떴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한참 뒤 밤 10시쯤 이렇게 옵니다. 아, 미안요. 그날 가족 약속 있어서요. 다음에 봐요. 뭔가 이상했지만 넘겼습니다. 며칠 뒤엔 은숙 씨가 먼저 톡을 보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점심 어때요? 그래서 민정 씨가 시간 맞춰보며 답장을 했죠. 그런데 또 답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야 어제 일이 있어서 못 봤어요. 다음에 다시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항상 내가 기다리는 입장. 그리고 늘 은숙 씨의 톡은 늦고 애매하고 결국 만남은 매번 미뤄지고 끝이 납니다. 이런 관계의 핵심은 시간의 주도권입니다. 답장을 늦게 한다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을 이용해 자기 페이스를 강요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주도권 조절이라 부릅니다. 즉, 답장을 늦게 보내는 사람은 관계를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전혀 몰라도 상대방은 계속 애매한 거리 안에서 헷갈리고 기다리며 마음이 소모되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과 감정 반응을 실험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중요한 사람에게 톡을 보낸 뒤 1분 안에 답장 받았을 때, 3시간 뒤에 받았을 때, 하루 뒤에 받았을 때 스트레스 지수와 뇌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죠.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답장이 늦을수록 스트레스 수치는 올라갔고 자기 평가 점수는 낮아졌습니다. 특히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걸까?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의심과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는 감정 소모입니다. 답장을 늦게 하는 사람, 그건 내가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넌 지금 당장 응답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겪다 보면 자꾸 내가 초조해지고 혼자 의미를 만들고 혼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내가 먼저 묻고 늘 내가 기다리고 늘 내가 감정 정리를 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심함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소중합니다. 더는 기다리는 쪽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세 번째, 카톡을 아예 안 읽는 사람. 영자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같은 구청 문화센터에서 함께 바느질 수업을 듣던 미자 씨와 몇 달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이 참 잘 맞았죠. 같이 장도 보고 간단한 반찬도 나눠 먹고 집 근처 카페에서 차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톡을 보내면 답이 안 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 또 며칠 후 이번 주에 차 한잔 어때? 라는 톡을 보냈더니 이번엔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이틀, 사흘 읽음 표시조차 없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괜히 내가 조급한 것 같아 참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고 미자 씨가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아, 나랑은 거리를 두고 싶은 거구나. 근데 그 말은 안 하는구나. 그 후 영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고 미자 씨도 끝내 먼저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형이 더 고약한 이유는 끊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읽지 않고 나중에 본다는 말은 사실상 지금은 널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거절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조심하게 되고 혼자 관계를 이어가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회피적 분리 전략이라 부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직접 말하긴 불편하니 시간을 끌고 흐리게 만들며 상대가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영국 UCL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명확하게 거절당한 경우보다 계속 애매하게 끌리는 상태가 사람의 자존감에 더 큰 타격을 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기다린 시간만큼 더 큰 자책이 따라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거절보다 모호함에 더 쉽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거절은 상처고 모호함은 상처와 희망을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연락을 아예 끊지는 않지만 계속 미루고 피하는 사람. 그건 이미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침묵은 착한 배려가 아니라 당신에게 떠넘긴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끝내는 건 미안하니까 내가 알아서 물러나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답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 침묵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 설명 붙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툭툭 던지는 답장. 관계는 계속되지만 마음은 계속 닳습니다. 정옥 씨는 65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알게 된 선희 씨와 몇 년째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대도 하고 식사도 몇 번 했고 명절 전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딱히 깊진 않아도 마음 가는 관계였죠. 어느 날 정옥 씨가 마음이 허전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네. 선희 씨는 잘 지내죠? 그랬더니 30분쯤 뒤에 이응이응. 딱 두 글자. 표정도 감정도 없는 답장. 며칠 뒤에도 지난번에 말한 그 영화 보셨어요? 라고 보냈더니 이번엔 아직 끝.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고 있는지 한마디 묻는 법도 없습니다. 정옥 씨는 점점 내가 말을 거는 이유가 뭐였지? 나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싶어졌습니다. 답장은 옵니다. 그런데 매번 툭, 툭 던지는 돌멩이 같은 말들.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림창 하나 처리하는 느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을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계속할 만큼 따뜻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항상 대답은 짧고 질문은 없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톡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유형은 상대에게 감정적 공백만 남깁니다. 상대는 헷갈립니다. 이 사람 나랑 계속 지내고 싶은 걸까? 내가 너무 의미를 두는 건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기피 행동이라 부릅니다. 표면적으로 관계는 유지하지만 감정의 교류는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될수록 내 쪽에서만 감정을 소비하게 되고 관계의 온도는 점점 미지근한 상처가 됩니다. 미국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는 정서 없는 문자 메시지가 대화 상대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답장 자체는 받았지만 감정 표현 없는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 자체를 거절당한 느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외롭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는 그 짧은 말 속에서 상대가 내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서운하고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툭툭 던지는 답장. 그건 말은 했다는 책임만 지겠다는 겁니다. 소통이 아니라 처리인 거죠.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계속해도 내 마음만 허전하고 혼자만 안부를 묻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답장은 온다고 다 관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배설일 뿐입니다. 더는 건성의 말에 진심을 쏟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짧은 말보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이 훨씬 귀합니다. 5번째,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평생 연락 없는 사람.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순애 씨는 68세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정자 씨. 같이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결혼, 육아, 퇴직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한 적이 있었나? 순애 씨는 매번 밥 한번 먹자. 잘 지내지? 건강검진 받았다고 했지. 결과는 어때? 늘 먼저 톡을 보냈습니다. 그럼 정자 씨는 응, 괜찮아. 조만간 보자.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그런 말만 남기고 또 조용해졌죠. 정작 약속을 잡는 것도 먼저 안부를 묻는 것도 항상 순애 씨였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는 일부러 먼저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엔 좀 지켜보자고. 정자 씨가 날 생각하면 언젠가 연락하겠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된 겁니다. 이 관계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걸. 사람은요, 그냥 멀어진 관계보다 일방적으로 매달려온 관계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 사실은 그 사람에겐 내가 습관처럼 주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방향 유지라고 합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한쪽만 계속 노력하고 다른 한쪽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오래되면요, 상대는 점점 더 무심해지고 나는 점점 더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말할 상대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관계 유지 노력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상대방의 무관심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더 큰 정서 소진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대의 무반응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왜 이 관계를 혼자 끌어왔지? 하는 후회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을 이어가려면 두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 한 사람이 계속 손을 내밀면 그건 악수가 아니라 손 내민 채 멈춰 있는 외로움이다. 나라도 연락 안 하면 평생 연락 없을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지켜온 관계의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걸 편하고 익숙하게 여겼을 뿐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는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늘 받아왔기에 고마운 줄도 미안한 줄도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진 마세요.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당신은 그 안에서도 진심을 지키려 애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는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보다 서로가 자주 떠올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떠오르는 사람, 나를 먼저 찾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손 내밀어 오셨다면
그 손, 이제는 나를 위해 감싸 안아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카톡으로 정말 따뜻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사실 요즘은 직접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아도 카톡 하나로도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카톡이 생기고 나서 카톡 매너라는 말까지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보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롭게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니까요. 첫 번째, 늦게 답장해도 반드시 미안해요 한마디가 있는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은 답장을 늦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답이 늦었죠? 미안해요. 지금에서야 봤어요. 기다리게 했네요. 이 짧은 한 줄, 바로 이게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운했던 건 답장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그 늦음에 아무 말도 없던 무심함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61세, 예전에 일하던 동료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이틀 뒤에야 답장이 왔죠. 하지만 그 톡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은정 씨, 답이 너무 늦었죠? 그새 바빴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서운함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내 마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한 건 긴 말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한 줄. 미안해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관계 만족도는 응답의 속도보다 응답의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답장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쁠 수 있죠. 하지만 그 늦음을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관계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는 1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 늦게 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늦음까지 마음으로 감싸주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두 번째,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은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카톡으로 나눈 대화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은요, 내가 보낸 말에 제대로 반응해줍니다. 내용을 건너뛰지 않고 그 안에서 공감하거나 웃고 되묻고 감정을 나누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어요 라는 말에 병원? 어디 안 좋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바로 여기서 대화인지 벽인지가 갈립니다. 선미 씨는 62세입니다. 최근에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문득 생각난 친구가 있어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무릎 주사 맞고 왔어. 괜히 나이 들었단 생각 드네. 그러자 친구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헉, 주사까지 많이 아팠겠다. 그래도 잘했어. 좀 나아졌어? 나는 지난달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잖아. 몸 얘기 나오면 공감 100이야. 그 대화 하나로 선미 씨는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병원 얘기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반응은 상대에게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신호다. 즉,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답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존재를 확인해주는 일이다. 무심한 대답은 존재를 흐리게 만든다. 따뜻한 사람은요, 내 말 속에서 나를 보고 그 말에 반응하며 마음을 함께 움직입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는
한 줄이라도 생생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선물해 줍니다. 세 번째,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 그 마음은 머무르고 싶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사람은요, 대화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려 합니다. 네 하고 툭 끊지 않고, 그건 어땠어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여도 그건 마음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로 흔적을 남깁니다. 미정 씨는 60세, 딸과 함께 사는 이웃 아주머니와 마음이 잘 맞아 종종 톡을 주고받았는데요. 하루는 미정 씨가 어제는 우리 딸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네요. 요즘 애들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아주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휴, 그러셨구나. 요즘 애들 참 속 깊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말도 없죠. 따님은 요즘 무슨 고민 있으신가 봐요? 그 말 하나에 미정 씨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딸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었고 그 대화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질문으로 살아있고 침묵은 종종 감정에 닫힌 문이다. 말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난 지금 너와 연결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다르게 합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대화의 끝에서 인사를 남기는 사람. 그 마음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톡을 주고받다가 대화가 슬슬 끝나갈 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고도 조용히 닫는 사람, 답장이 뚝 끊기는 사람. 그런데요, 정말 따뜻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과의 대화가 소중했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맛있는 점심 드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이 짧은 말 한 줄이 톡창 너머의 공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진숙 씨는 64세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 알게 된 지숙 씨와 가끔 톡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숙 씨, 어제 말씀하신 떡볶이집 저도 가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숙 씨, 그쵸? 저도 어제 또 갔다 왔어요. 히읗. 이제 단골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숙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웃을 일 많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톡 나눠서 기분 좋았어요. 그 한 줄에 진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남긴 온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화의 첫인상보다 마지막 말투에 더 깊은 감정을 남긴다. 즉, 마무리를 예의 있게 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칠애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며 작은 예의가 만들어내는 진짜 따뜻함입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품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 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에는 그 사람의 배려가 담깁니다. 따뜻한 사람은 대화의 마지막에 예의가 아니라 진심을 남깁니다. 그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카톡 답장이 늦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애쓰고 기다리고 말없이 마음을 건넸던 기억을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버텨온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였던 관계, 기다리는 게 익숙했던 하루들, 그 안에서 무너졌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나를 돌아보고 조금은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은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먼저 찾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지 않고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